단기 매도할 때 세금적인 부분도 좋고 또 뭐 개인 DSR도 안 보고 하니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와, 레오님 반갑습니다. 네. 요번에 경매에서 단기 매도 하시려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단기 매도 할 때도 대출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대출이 어떤 대출인지 엄청 질문이 많았어요. 그 단기 매도라 하면 기간을 뭐 얼마까지가 단기 매도예요? 1년 미만. 그래서 매매 사업자 음. 대출을 보통 단기 매도 대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상관 있겠어요? 내가 갚는다는데 음. 돈 갚는다는데 그리고 뭐 처음부터 단기 매도를 할지 또 뭐 생각보다 예상이 벗어나서 또 오래 쓸지 그거는 뭐 누구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뭐 은행에서는 빨리 상환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싫어하거나 물론 오래 쓰는 게 더 감사하겠죠. 하지만 뭐 잠깐 쓴다고 해도 우리가 또 은행에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거를 다 받잖아요. 그래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뭐 대출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첫 번째가 네, 일단 단기 매도라도 대출은 문제가 없다.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단기 매도를 할 때 우리가 세금 때문에 그냥 개인 명의로 받는 것과 사업자를 내고 물론 개인 명의로 받지만 사업자로 처분을 하게 되면 사업자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매매 사업자를 내고 아예 단기로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지금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또 뭐 단지 그 세금 때문인 분도 있겠지만 의외로 DSR이 안 맞아요. 개인 대출로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해, 근데. 소득도 안 되는데 부채가 너무 많고 막 신용대출 있다 뭐 이러면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깔끔하게 아유 제가요 개인 대출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자 대출로 말씀하신 대로 단기 매도할 때 세금적인 부분도 좋고 또 뭐 개인 DSR도 안 보고 하니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사업자 대출로 받는 것들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먼저 장점 먼저. 일단 장점은 뭐 상품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개인 대출보다 좀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통 개인 대출은 네. LTV 기준으로 해서 경매 낙찰가의 80%와 감정가의 60% 중에 낮은 거. 네. 근데 실제 그거보다 사업자 대출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기본은 사업자 대출도 똑같아요. 그냥 감정가의 60%에서 심지어 반공제. 심지어 반공제. 이게 네. 문제 아니에요. 네, 반공제. 맞아요. 반공제가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5,500만 원. 만약 그게 차라리 뭐 금액이 커, 막 아파트 막 20억짜리야. 이러면 뭐 티도 안 나. 5,500이. 그런데 2억이야. 이러면 대출이 너무 조금 나오니까 많이 힘들어하죠. 그리고 또 경매하시는 분들이 막 큰 금액을 들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고 말씀하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으로 계속 단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죠. 맞아요. 소액으로. 네. 보통 뭐 2억 이하의 물건들을 주로 하시고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인가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쵸. 왜냐면 현금 여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아,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기존 게 또 매도가 돼야 뭐 돈이 생겨서 내가 뭐 현금으로 다 납입을 하지만 이게 또 물려있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소액으로 빨리 회전도 하고 싶어 하고 대출도 많이 나오고 싶고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 반공제 부분을 이제 안 하려면 사실은 이제 개인 대출로 하게 되면 우리가 반공제를 안 하잖아. MCI라는 거를 그쵸. 써서. MCI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반공제 안 하고 대출을 많이 하는데 사업자들은 MCI를 못 써요. 네. 그러다 보니 한도가 줄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반공제 보험에 가입을 못 하니까 신탁으로 우리가 이제 의뢰를 해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경매는 이제 상품이 조금 다양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대출이 가능하시면 사실 개인 대출로 하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 금리도 저렴하고 그래서 훨씬 좋은데 이제 그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자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매매 사업자로 하거나 아니면 뭐 임대 사업자로도 하는데 임대 사업자는 또 사실
있죠. 임대사업자는 사실 지금까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요번에 소형 단기 임대가 나오면서 조금 관심이 생기고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오래 가져가실 분들이 그쵸. 임대사업자로 돼서 네. 이제 하실 여지가 있다. 그 임대사업자 소형으로 하게 되면 이제 주택수에서 빠지는 네, 건가? 네. 아. 주택수에서 취득세부터 그쵸. 다 빠지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임대사업자로 하는 것도 괜찮네요. 그것도 지금은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와 별개로 단기로 이제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쵸. 임대사업자는 이제 지금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 음. 상황인데 단기는 이미 하고 계시거든요. 어. 근데 이제 신탁대출이 뭐 많이 나오고 반공제도 안 하고 좋은데 뭐 금리가 살짝 높은 건 괜찮아. 근데 또 그거 말고도 단점이 또 있잖아요. 금리는 일단 좀 높아요. 그래서 금리가 뭐 근데 이 정도면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뭐 5%에서 6% 사이. 뭐 사실 지금 금리가 좀 내려서 그렇지 우리 주담대 작년 말만 해도 막 5% 넘었거든요. 맞아요. 개인 주담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오래 쓰실 게 아니잖아요. 잠깐 쓸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이 정도 금리인데 금액만 많이 나온다.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선호하기는 해요. 그래서 뭐 모든 물건이 다 되느냐? 사실 아파트를 제일 선호하고요. 네, 뭐 아파트. 어디나 뭐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세대도 뭐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다세대는 근데 비율이 좀 적을 수는 있어. 예, 뭐 5% 정도 빠진다거나. 조금 이제 음, 나오는 이제 대출 그쵸. 전체 금액이 조금 예. 한도가 내려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5% 정도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이다. 뭐 한도가 조금밖에 안 줄어드는 조금 거라서 줄겠네요. 예, 그래서 뭐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탁대출할 때 또 추가로 드는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신탁이라는 거 개념을 또 모르는 분들이 방송을 또 보고 있을 텐데 맞아요. 아니 이게 좀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매물건인데 그 내가 주인이 아닌 거야. 그렇죠. 서로상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 뭐 취득 등록세를 2번 내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취득 등록세를 2번 내는 건 아니고 신탁 보수료라고 해서 그냥 신탁 좀 보수료. 추가 비용이 좀 나가기는 해요. 그건 근데 얼마나 돼요? 그건 물건에 따라 좀 달라요. 감당할 만한 금액이지. 그래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제 물건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거는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그 보수표를 뽑아봐야 되는. 신탁 보수료 외에 또 나중에 매도할 때 또 나가는 그런 비용들은 따로 없나요? 크게 없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 우리가 뭐 어디나 따라다니는 중도상환 수수료. 보통 이제 1.2에서 1.5%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금액이 조금 크면 짧더라고요, 기간이. 근데 그거는 이제 경매의 개인 상품인 경우에 이제 특화된 상품들이 있어요. 뭐 3개월까지는 뭐 상환 수수료 없음, 맞아, 뭐 6개월까지 없음, 1년까지 없음 이런데 그냥 우리가 뭐든지 지금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좀 넉넉하게 가장 최악까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까지 존재해요. 예, 그리고 근데 보통 이제 사업자 대출이 1년 만기, 3년 만기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1년이 지나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매매 사업자는 단기에 매도를 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그다가 사실 금리 뭐 괜찮아. 맞아요. 뭐 보수료 그것도 괜찮아. 근데 중도상환 수수료는 뭐 최대한 짧았으면 좋겠어.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뭐 6개월 미만 뭐 이런 것들도 좀 그 개인 대출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이건 지금 신탁을 물어보는 신탁에서는 거라서 없어요? 신탁에서는 다 거의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2에서 1.5%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신탁 뭐 필요 없고 뭐 방공제 해도 된다. 그냥 60%에서 방 빼도 나는 낙찰가가 너무 낮아. 막 50%에 받았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뭐 감정가에서 방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60%에서 방을 뺀 거와 낙찰가의 80%를 했는데 낙찰가가 떨어져가지고 저렴하게 낙찰을 예,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방공제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개인으로 하시면 되지 뭐. 사업자 대출 신탁하지 말고 그냥 매매 사업자 해가지고 그냥 대출 받으면 말씀하신 대로 뭐 3개월 후 면제, 6개월 후 면제 이런 상품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지금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사람. 나 이제 할 건데 매매 사업자가 그치. 뭐 세금으로 유리하다던데 대출은 뭐 어렵다던데 그치.
방공제를 다 해야 된다는 던데 그치. 정말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는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음, 거예요, 음, 저도. 근데 이제 낙찰이 되면 그때 이제 공격적으로 찾게 되는 거지. 그렇죠. 나한테 가장 유리하고 가장 중도 수수료 적고 뭐 금리도 싸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찾게 되는데 지금은 혹시라도 내가 막 그 공격적으로 내가 예산을 세웠다가 돈이 모자라면 낭패잖아. 맞아요. 그쵸. 이게 이제 예산에 대한 거고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더 좋은 조건의 뭐 대출 상품이 실제 지금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쵸.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차마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맞아요. 보수적으로 밖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예. 현실에 지금은 막상 하려면 꽤 괜찮은 것도 있긴 있다. 근데 맞아요. 그때 되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은 못하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제일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요즘 낙찰가율이 좀 떨어지는 엄청 때가 많잖아. 감정가 높고 막 맞아요. 감정가 맞아요. 9억인데 낙찰 6억이야. 맞아, 막 맞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입찰 보증금 빼고 다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음. 낙찰가의 90%가 대출이 그렇죠. 나와버린 거죠. 예, 물론 이제 개인 대출로 맞춰서 나가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사업자 대출도 잘 찾으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뭐 그 되니까 뭐 무조건 돼요 이런 얘기는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이제 그쵸. 실제 지금 대출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자금은 늘 여유 있게 하셔야 예, 맞아요. 왜냐하면